안동중앙고등학교 1학년 수학 2차 시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중학교 때 배운 단원 그리고 수학에 대한 목차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에 들어가서 다항식이 연산을 어떻게 하고 곱셈과 나눗셈,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할게요. 그 전에 우리는 용어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수학을 하다 보면 예전에 공부를 안 해서 모르고 있던 용어들을 들으면 수학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오늘은 다항식을 구해보겠어요 이랬는데 다항식이 뭔지 모르면은 흥미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다항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다항. 자, 다항식이라는 것은 항이 여러 개, 뭐 마늘 따자는 당연히 알죠? 마늘 따, 다, 한 개일 때는 단항, 여러 개일 때는 다항이라는데, 그럼 이 항이 뭐냐? 자, 예를 들면 식을 이렇게 이루는 2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있다면 이 이루는 이 하나하나를 항이라 그럴 거예요. 항. 그러면 얘는 항이 3개니까 다항식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런 다항식들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을 때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다시 용어를 정리를 하자면 똑같이 자, 2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식에서 이 식에서 말하는 거를 여기서 2라는 거는 x 세제곱이라는 게 2개 있다는 얘기죠. 그 말로 항의 개수라는 말을 쓸 거예요. 항의 개수. 그러면 이 3이라는 말은 x를 3번 곱했다는 맛으로 이 미지수 x의 지수라고 얘기할 거고, 지수가 3인 식을 3차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애는 3차야겠죠? 자, 우리가 이제부터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그건 최고창의 차수가, 최고창의 지수가 2인 식을 2차 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그럼 얘는 자, 두 번째 항을 봐봐요. 두 번째 항은 개수가 몇이죠? 3이고 지수는요? 여기가 비어있죠? 비어있다고 해서 지수가 0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지수가 1일 때는 생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까요? 얘는 미지수, 변수 x가 없죠? 변수 x가 없고 수만 있는 항이라 그래서 이렇게 수만 있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하자.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큰 식을 하나 두고 자, 2x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은 0이라고 들어가면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식은 몇 차식입니까? 물으면 차수가 제일 큰 게 3이니까 3차식이죠. 그러면 3차항, 그러니까 지수가 3인 항 x 세제곱의 개수가 몇이냐고 물어보면 2겠죠. 그러면 개수가 2인 항의 차수는 몇이냐고 물어보면 3이겠죠. 이거를 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개수는 3x의 개수는 3, 지수는 1, 차수도 1. 알겠죠? 지수와 차수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지수와 차수. 자, x의 지수가 3이에요. x의 지수가 3. 그러면 이 식의 차수는 3차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용어로 쓰이긴 하는데, 여기 위에 있는 수를 이컬을 땐 지수로 쓰고 이 식을 얘기할 땐 차수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혹시 모르거나 질문이 있으면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검색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준비학습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곱셈 나눗셈을 연산을 한 걸 복습하는 과정에서 해보는 거니까 지금 영상을 잠깐 중지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는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나오는 단어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 보더니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내림차순. 중요한 건 한 문자 기준이 있어요. 자, 한 문자를 기준으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것을 내림차순이라고 하고, 낮은 항부터 높은 항으로 나타내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내림, 오름이라는 건 다 알죠? 내림이라는 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높은 데서 내려가야 되는 거고, 오름차순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낮은 데서 올라가야 되겠죠. 뭐가?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것으로, 차수가 높은 데서 내려가면 내림차순, 차수가 낮은 데서 올라가면 오름차순. 이거는 근데 저희가 이제 식을 문제를 풀 때 좀 요령을 익히기 위해서 뭐 그런 이유로 정리를 하는데 많이 쓰이고, 특히 내림차순 그기 위해서 미리 용어 정도만 알아두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 문자로 그랬는데, 자, 문제 1번 x 세제곱 마이너스 2x y 제곱 플러스 5x y 마이너스 1 이라는 식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차수라는 말, 지수라는 말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 문자에 대한 거예요. 문자에 대한 거. 그러면 제가 여기에 문자가 몇 개 있어요? x가 있고 y가 있죠. 그러면 한 문자를 기준으로 정했으니까 x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먼저 삼아 봐야 돼요. 자, 그럼 x에 대한 기준으로 삼았을 때, 자, 항을 요렇게 나눠 볼게요. 그럼 x의 차수에 대해서, 자, 이 항은 x의 차수가 몇이에요? x의 세제곱이니까 3차겠죠. 이 항은 2xy 제곱, 2차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x의 지수가 몇이에요 지금? 생략이 됐을까? 1이겠죠. x에 대한 차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1차. 그러면 얘는 여기 제곱을 생략했네. 자, x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2차. 자, 얘는 상수죠. 상수는 문자에 대한 차수를 얘기하면 0차라고 얘기하는 게 맞긴 해요. 왜냐면 x의 0제곱이 1이거든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럼 y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 y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0. 그럼 여기는요? y의 지수가 2. 그러면 2차. y의 지수가 1. 여기도 0차죠. 자, 그러면 문제는 똑같이 x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있으니까 높은 거부터 해야겠죠. 자, 그러면 순서를 매겨볼게요. 얘는 3차니까 높은 거, 제일 높은 거 1번. 그 다음은 2번. 그리고 3번. 얘가 4번이겠죠. 3, 2, 1, 0순이겠죠. 자, 그러면 차수대로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자, x세제곱 2번 플러스 5x제곱 y, 그리고 3번 마이너스 2x y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뭐예요? x에 대한 내림차순이다. 그러니까 이 내림차순이 뭐다? 이 x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자, 그럼 y에 대한 오림차순. 자, 그럼 y에 대한 오림차순이니까 낮은 거부터겠죠. 근데 얘네는 같아요. 그쵸?
그럼 같이 두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이 2번 3번이겠죠. 사실 이 x세제곱과 마이너스 1은 y에 대해서 보자면 전혀 y에 대해서 보자면 둘 다 차수 같은 차수의 식이에요. 그렇다면 뭐 순서가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면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적으나 마이너스 1 더하기 x세제곱으로 적으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낮은 거부터 요거부터 그리고 다음 플러스 5x 제곱 y 더하기 마이너스 2x y 제곱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y에 대한 0차, 얘는 1차, 얘는 2차가 되겠죠. 자, 제가 이걸 묶은 이유는 그냥 보기 편하게 라고 묶은 거지, 사실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라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5x 제곱 y 마이너스 2x y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내림차순 오름차순은 여기까지 하고 이 정리하는 법을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오늘은 교환, 결합, 분배 법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건데, 교환, 결합, 분배 법칙 다 배웠잖아요. 자,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수학을 하면서 항상 많이 얘기를 할 건데, 교환과 그리고 결합 그리고 분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건데, 자, 교환은 결국 뒤집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3은 4죠. 그러면 얘가 사실 우리 기준은 연산이란 게 있잖아요. 사측연산이라는 말 알죠? 사측연산. 사측연산 뭐예요? 사측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얘를 사측연산이라고 많이 쓰는데, 연산에 대한 법칙으로 저희가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을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연산이란 말은 이 플러스라는 기호가 중점인데, 이 연산을 기준으로 교환이 뭐예요?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1 더하기 3이란 얘를 기준으로 무슨 얘기냐, 3 더하기 1로 바꿔도 동등하냐 같냐 이 말이에요. 얘네들이 같냐, 1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1이나 어때요? 같죠. 그러면 이 자연수 1과 3은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연산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결합은 뭘까요? 결합은 합치는 거죠. 합치는 거. 근데 말이 이게 결합이 되긴 했는데, 합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순서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1 더하기 2는 3이고 그럼 3 더하기 3은 6이니까 답이 6이구나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자, 이때 계산 순서는 괄호로 표현하면 1 더하기 2는 이렇게 했고 더하기 3으로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2 더하기 3은 5고 1 더하기 5는 6이니까 6이 됐구나. 이래서 답이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산의 순서를 바꿔도 성립이 하는 것을 결합법칙이라고 한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순서를 A 더하기 B 먼저 하나, B 더하기 C 먼저 하나, 같다. 이런 걸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가서 분배법칙을 얘기할 건데, 자, 교환법칙은 2개만 있어도 되죠. 하지만 결합이 3개, 적어도 연산의 순서를 정의하려면 연산이 2개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수가 이렇게 3개는 있어야 되죠. 그렇지,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은 숫자 3개가 필요한데, 그럼 분배법칙은 뭐냐? 자, 이쪽으로 잠깐 넘어와 봐서 보면, 분배법칙에 대한 거는 A와 B 더하기 C,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AB 더하기 AC, A 더하기 B 곱하기 C가 AC 더하기 BC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이쪽에 와서 정리를 해보면, 자, A에 B 더하기 C는 AB 더하기 AC,
A에 더하기 B에 C는 AC 더하기 BC가 된다. 즉 이렇게 분배가 된다는 건데, 덧셈에서 분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게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3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아까 얘기를 했지만 6이죠. 하지만 얘는 3 더하기 4가 돼서 7이죠. 자 분배법칙은 곱셈, 사칙연산에서 곱셈에 대해서 나올 때 분배법칙을 얘기를 해요. 보통 저희는 이제 연산을 새로 정의를 하지 않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할 거기 때문에 분배법칙이 될 건 곱셈과 나눗셈에서만 나온다. 그러면 덧셈과 뺄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대한 얘기만 하겠죠. 그 예를 보면 자 지금 덧셈과 뺄셈이죠. 먼저 이쪽이었죠. 당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얘기했고, 곱셈과 나눗셈에서 교환, 결합, 분배법칙을 얘기했죠. 자 그러면 예시 덧셈과 뺄셈의 예시 몇 개와 곱셈, 나눗셈의 예시 몇 개를 들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당식 A는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y, B는 이렇게 돼있죠. 자 다른 거 필요 없이 2a 마이너스 b만 해볼게요. A는 x제곱 더하기 5xy 마이너스 4y 제곱. 자 B는 2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 제곱이죠. 여기서 우리가 2a 마이너스 b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a가 들어가야 되겠죠. a는 이거니까 a 대신에 얘를 넣어주면 돼요. 자 x제곱 더하기 5xy 마이너스 4y 제곱. 자 그리고 마이너스 b. 자 연산에 대해서 b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괄호를 쳐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연산 순서가 헷갈려요. b 전체를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2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을 해준다는 건 이 전체에서 마이너스 2x제곱만 해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전체 b를 전체 다 빼잖아요. 그러면 전체 b를 이렇게 괄호로 쳐줘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항식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자 분배법칙, 결합, 분배법칙, 자연수는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이미 배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분배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10xy 그리고 마이너스 8y제곱, x제곱의 2배 2x제곱, 5xy의 2배 10xy 마이너스 4y제곱의 2배 마이너스 8y제곱. 자 이거의 개수는 뭐예요? 2. 차수는 x에 대한 2차식, 개수는 10, x에 대한 1차식, y에 대한 1차식,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얘도 분배법칙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예요. 생략이 됐지만. 그렇다면 분배를 해줘야겠죠.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2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xy는 플러스 xy,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y 제곱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부호가 다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죠. 다항식은 얘기를 했죠. 교환법칙과 다항식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럼 순서를 바꿔도 되겠죠. 그렇다면 얘네 둘이 바꿔도 되고, 둘이 바꾼 애를 다시 얘네 둘이 바꿔도 되고, 다시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순서를 어떻게 바꿔도 연산이 된다는 얘기니까, 자 차수가 같은 애끼리 묶을게요. 그러면 연산을 하기 편하니까 중학교 때처럼. 자 2x제곱, 그러면 그 다음에 얘를 적을게요. 마이너스 2x제곱. 자 그러고 차수가 같은 애가 여기 자 플러스 10xy 플러스 xy 그리고 마이너스 8y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자 얘네 둘이가 없어지고 뭐가 나온다? 플러스 10xy 플러스 xy 11xy 마이너스 8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9, 아이고 마이너스 9y 제곱이 된다.
마이너스 9 y제곱이 된다. 자, 이게 덧셈에 대한 예제입니다. 그렇다면 분배법칙의 예제를 들어볼게요. 물론 다항식의 곱셈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럼 분배법칙을 어떻게 하냐? 가장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자 x 플러스 a의 제곱을 했었죠. 얘는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a가 돼서 여기서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을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분배 법칙이죠. 자, 그러면 다음 식을 전개해 보시오. 예제를 보면 x 플러스 2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어요. 자,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x를 기준으로 x제곱이랑 한번 될 거고 x랑 될 거고 1이랑 되겠죠. 그럼 1을 기준으로 x제곱이랑 될 거고 x랑 될 거고 1로 되겠죠. 자, 그럼 색깔로 나타내보면 자, x를 기준으로 한 거 x 곱하기 x제곱은 뭐예요? x제곱에 x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x 세제곱. x 곱하기 x 더하기 x는 더하기 x. x 더하기 1은 x 곱하기 1은 더하기 1.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렇게 될 거고, 파란색은 자 더하기 2x제곱 2 곱하기 x제곱 2 곱하기 x 2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렇게 괄호를 쳐준 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지 실제로는 괄호가 없는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분배법칙을 보면 괄호가 있던 게 분배를 해놓은 거잖아요. 괄호를 없애려고. 그쵸?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할 건데 차수가 같은 걸 봐봐요. 자, 얘는 3차, 얘는 1차, 얘는 0, 얘는 2차, 얘는 1차, 얘는 0. 자, 같은 게 1, 0이 있죠. 그럼 묶어주고 보통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그랬어요. 그럼 큰 거부터 x세제곱, 그 다음은 더하기 2x제곱. 자, 이거랑 같죠? 묶어야죠. x 더하기 2x 더하기 x 더하기 2x인데,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바뀌겠죠?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돼서 보통 이 과정을 생략해줘요. 바로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이 됩니다. 자, 계산 실수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혹시 틀렸더라도 뭐 계산을 실수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원리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다음 시간엔 기본적으로 작년에 배웠던 곱셈 공식의 추가에 대한 곱셈 공식을 배울 거예요. 이거는 근데 공식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외워두라는 거예요. 외워두라는 거. 전개를 일일이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외워두라 이런 얘기니까, 다음 시간에 곱셈 공식을 한번 읽어보고 오고, 그 전에 여유가 있다면 문제들이나 풀자는 문제들을 한번 봐두고 와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